자, 그래서 결론 부분인데 이게 그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 중국, 러시아가 바로 인도양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중국이 하고자 하는 제2도련선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뚫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원양함대 육성 계획이라던가 그 원양함대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핵융합 에너지, 핵과 관련된 기술을 중국이 취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러한 핵발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도와주려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제2도련선 진출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첨단 무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제2도련선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쪼개기 하는 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하고 적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과거 우리가 6.25 때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에치슨 라인이 대만하고 한반도를 빼버렸잖아요. 필리핀, 인도로 가버렸잖아.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만들어온 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2의 6.25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만들어온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우리는 지키는 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하면 군대를 파병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거는 미국이 하는 거 아니야. 남이 나라 전쟁에 우리가 왜 끼어들었는데? 약간 6.25 때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남이 나라 전쟁에 끼어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나라예요.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였다고. 그런 나라에 끼어든 거라고. 국제분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선이기도 한 거예요. 왜?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망하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할 때 프랑스에 있던 마지노선이잖아요.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 네덜란드, 막 아작이 나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부수기 위해서 인도양에 사는 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우리도 당연히 군사활동을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미친 대통령이지. 그리고 그거를 지지하는 국민이 미친놈이지.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지키는 우리의 문제예요. 왜? 인도태평양 방어선에서 이 인도양, 중동 지역의 이 전선이 중국,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잘 게임이 진행이 돼서 이 지역이 이렇게 쪼개져서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 부서진 인도양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평양 방어선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지겠지. 중국은 그 틈을 노리려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전선 약화, 성동격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할 때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 이란, 한국이 그 전쟁 가는 국가이고 지금 주요 관심 국가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댔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나라의 분쟁에 같이 개입해 주게 되면은 우리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안전해지는 겁니다. 왜? 중국도 인도양 방어선을 해체시키지 못하니까 이 지역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자금과 더 많은 군사력이 인도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한반도, 동아시아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가 쉽게 얘기해서 중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일어날 전쟁이 중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전쟁을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하면 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물론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안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아까 제가 했던 세 개의 주요 분쟁 지역이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이 우선순위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이 제일 밀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적화되면은 서유럽이 위험해집니다. 서유럽이 위험해진다는 소리는 바로 뭐다? 나토 방위군의 방어전선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 방위군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유럽 전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하나를 포기한이 있더라도 유럽 전체를 지켜야죠. 왜? 유럽이 무너지면은 미국은 동부 해안도 방어해야 돼. 인도 태평양 방어선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대서양 방어선이 된 거야. 엄청나게 기다란 방어전선이 구축된다고.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나토군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중동이에요. 근데 중동과 유럽은 거의 맞물려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럽 문제가 나오면 중동 문제가 같이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방어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우리가 중동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베트남 전쟁처럼 우리가 이란의 분쟁에 적극 개입하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이 원하는 의도를 분쇄시키는 거거든. 그건 중국은 대한반도 중국화 전략보다는 대이란 중국화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반도 중국화 시켜봤자 한국에 석유 안 나요. 하지만 이란에서는 석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당장 중국이라는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 우리가 계속 미국을 지원하면서 싸우게 된다면 중국은 당장 중국이라는 본토, 이 거대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 쪽에 몰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즉 중국이 우선순위도 한반도가 아니라 중동으로 바뀐다니까.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도 안전을 보장받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안 해요.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인들을 설득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부정선거가 일어납니다. 한국이 위험합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백날 얘기해봐요. 미국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는데 이러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레이트 게임, 세계 패권 경쟁이라는 하나의 큰 체스판을 두고 봤을 때 보라예요. 우리가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란 문제 개입할 수 있다. 바뀐 정권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 심지어 육군 전투병까지 파견이 가능하다. 베트남 전쟁 때처럼 총질을 하고 싸움을 할 의향까지 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란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는 사태는 중국한테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란의 현 호메이니 정권이 무너지고 과거 친미적인 팔레비 정권과 같은 그러한 정권이 이란에 생긴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이 친미적 성향이 가진 사람들로 이란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중국한테는 비상입니다. 중국 흔들려요.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 이게 슬퍼하세요. 민탱구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 어떻게 부를 획득합니까? 미국의 세계 패권은 중동에서의 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의 세계 패권, 프랑스의 세계 패권, 러시아의 세계 패권 다 다른 분쟁 지역에 가서 자국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싸웠기 때문에 얻어지는 단물이에요. 그거 피도 없이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정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한테 요구하면 돼요. 야, 우리가 이란에 이렇게 친미 정권 생기는데 도와줬지? 유전 내놔. 아니면은 유전 주기 싫으면은 그건 유전은 너 갖고 그러면 미국의 전자 제품 시장, 자동차 시장 5%만 더 개방해. 한국한테 줘. 가져오라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전쟁 파변했다가
죽었다던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유가족한테 그 미국 관련된 그 이권 사업 있잖아요. 그거 취직시켜 주려니까. 민주노총 애들 같은 애들 뭐 아버지가 노조원이면은 자식들 뭐 회사 뭐 취직시키는 이런 병신 같은 제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한국의 국익에 도움되는 전쟁의 파병에서 희생당한 가족들에게 그 미국의 시장을 열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삼성이고 LG고 그럼 5% 이상 더 전자제품 팔면은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5% 시장을 확장하려면 그만큼 인력도 고용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 쓰려니까. 에? 그런 사람들. 그래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으면 혹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은 노후가 보장되니까.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줄을 서요. 줄을 서. 하지 말라 그래도 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한다고. 아 그리고 미군이랑 함께 하는데 왜 죽어? 잘 안 죽어요. 무지막지하게 공중폭격 해대거든. 어? 가서 태극기만 꼽는 거예요. 그 잿더미에다가. 별로 안 죽어. 그 걸프 전쟁 못 봤어요? 걸프 전쟁에서 한 명 빼놓고 다 미국이 오폭으로 죽인 거잖아. 아군인데 적군을 오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라크한테 죽은 군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라고. 잘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파병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죽었다 깨도 못해요. 왜? 인건비 때문에. 한국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일본한테도 안 줘요. 일본이 하겠다고 해도 미국이 거절하잖아. 너 하지 마. 왜? 너 평화헌법 개정하고 보통국가 만들려는 거지? 안 돼. 한국만 가능해요. 내가 왜 이란 파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한 폐렴이라던가 세계적 불황 때문에 침체된 이 한국 경제를 되살리는 혹이거든.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5.1 쇼크 때 한번 경제가 꼬꾸라졌을 때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거든. 똑같은 원리예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처럼 이란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왜 안 할까? 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란이라는 국가를 매개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미국 정치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야 부정선거를 막는데 미국이 지원을 해주던 감시를 하던 뭘 하던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미국한테 헬품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보낸다. 백날 해봐야 그게 되나. 미국의 이권, 미국의 국익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얼만큼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어필을 해야 된다니까. 트럼프가 오죽 답답했으면 유럽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유럽의 돼지들, 우리가 나토군 유지 비용의 대부분을 다 지불하는데도 너희들은 중동에서 전쟁 났을 때 군대 한 명 파병 안 하고 그 프리라이더라고 맨날 비난했잖아요. 왜 악역은 내가 다 하고 너희들은 거기 뒤에서 이권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빼먹으려고 그래. 이 비겁한 놈들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의 군대를 중동에 파견할 만큼 여력은 없어요. 용병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대량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한국은 가능합니다. 네.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나오지만 암호화폐 동맹이 이렇게 나오죠. 남한 북한도 암호화폐 동맹이에요. 한국도 중국 러시아랑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동심원 안에 암호화폐 동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제외 웬만한 게 요 밑에 점 요거 여기는 세이셸 우리 강경아 아줌마가 다녀온대. 저기 그 코링크 프라비 이코트 거기 나온 주주가 아랍에미레이트랑 세이셸이잖아요. 여기 이런 거 몇 개 빼놓고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찬성입니다. 예. 바뀐 세상에 바뀐 기술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중국 주도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서방 진영의 주도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한국도 거기 동참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 모든 전쟁을 하는데 한국하고 직접 관련돼서 이 키를 누가 갖고 있냐? 한국이 갖고 있어요. 한국이. 이 싸움의 주도권을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물론 문재인이 그렇다고 중국을 지지해준다 해서 중국이 이기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저분하게 패배해갖고 우리도 개판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접근을 해야 저는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열심히 할 때 저희는 개헌저지라던가 미국을 협상할 수 있는 떡밥, 미국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미국이 이번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고 진짜 한국에서 반중친미 정권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대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 이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짜고 설득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면은 우리는 백날 해봐야 부정선거 못 밝히고 또 전자개표에 쓰이고 또 해킹당해서 또 저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김무성, 유승민 계열의 뿌락지들이 계속 친중 세력들을 심으면서 우리나라의 우파 정당을 유명무실한 허수아비에 만들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란과 연계돼서 왜 이란을 우리가 제재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란의 군대까지 파견해서 이란을 박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그거 계좌 바뀐 거 한 번만 홍보를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티은행으로 계좌를 바꿨으니까 국민은행은 되도록이면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요일 날 또 게릴라 방송을 9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불금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